제55회 현덕은 슬기롭게 손부인을 감동시키고 공명은 두 번째로 주유를 화나게 하다. 현덕이 손부인의 방에 창과 칼이 양편으로 늘어서 있고 시녀들도 모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낯빛이 변하니 여집사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귀인은 놀라지 마십시오. 부인이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하셔서 평시에도 시녀들에게 격검을 시키시는 것으로 낙을 삼으시는 까닭에 이러합니다. 그런 것은 부인께서 하실 일이 아닐세. 내가 가슴이 떨려서 못 견디겠으니 잠시 지워버리도록 하게. 현덕이 청해서 여집사가 손부인에게 아뢰었다. 신랑께서 불안해하시니 방 안에 늘어놓은 병장기를 치워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부인이 듣고 웃으면서 반생을 싸움터에서 지내오셨으면서도 병장기를 두려워하시나요? 하고 곧 병장기들을 모조리 걷어서 치우게 하고 시녀들도 모두 칼을 풀고 모시게 했다. 이날 밤에 현덕이 손부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두 사람의 금슬은 더없이 좋았다. 현덕은 또 금은과 비단을 아끼지 않고 시녀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마음을 사며 손건으로 하여금 먼저 형주로 돌아가 무사히 대례를 치른 것을 고하게 했다. 이로부터 현덕이 연일 술을 마시며 즐기니 국태가 10분 그를 사랑하고 공경했다. 이때 손건이 사람을 시상군으로 보내서 주유에게 알렸다. 모친께서 주장하시는 바람에 그만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보내고 말아 뜻밖에도 거짓이 참이 되고 말았으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주유는 크게 놀라 앉으나 서나 불안에 마지 않다가 마침내 한 계책을 생각하고 밀서를 써서 온 사람에게 주며 돌아가서 손건에게 올리게 했다. 손건이 글을 받아서 보니 사연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유비를 도모한 일이 이처럼 뒤집어질 줄 어이 알았겠습니까? 이미 농가 성진이 된 바에는 그런대로 또 계책을 써야 마땅할까 합니다. 유비는 효웅으로서 관우, 장비, 조운 같은 장수들을 수하해 둔 데다 겸하여 제갈량이 꾀를 써주니 결코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굴하고 지낼 위인이 아닙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오직 유비를 동호에 붙들어 두고 궁실을 크고 굉장하게 지어주어 그 뜻을 잃게 하며 미인과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보내서 그의 이목을 즐겁게 해주어 관우 장비와의 정의를 벌어지게 하고 제갈량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그들을 서로 떨어져 있게 한 연후에 군사를 일으켜 치면 가히 대사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유비를 그대로 놓아보낸다면 아마 용으로 하여금 구름과 비를 얻어 하늘로 보내는 격이라. 바라옵건대 명공은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손건이 보고 나서 주유의 글을 장소에게 보이니 장소가 간했다. 공군의 계교가 바로 저의 뜻과 같습니다. 유비가 본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데다 천하를 떠돌아다니느라 일찍이 부귀를 누려보지 못했으니 이제 만일 고대 광실에서 미녀와 금은 비단으로 즐겁게 지내도록 해주시면 자연히 공명, 관우, 장비의 무리와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각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연후면 형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공은 속히 공군의 계교대로 행하시지요. 손건은 크게 기뻐하며 그 즉시 동부를 수리하고 꽃나무를 많이 심고 집기들을 호화롭게 마련한 다음에 현덕과 누이를 거처하게 하고 또 가무에 능한 미녀 수십 명과 금은 주옥이며 각색 비단과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더 보내주니 국태는 이것이 모두 손건의 호의에서 나온 일로만 생각하며 기뻐해 마지 않았다. 현덕은 과연 풍류와 여색에 빠져서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조우는 500명 군사들과 함께 동부 앞에서 지내며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성 밖에 나가 활이나 쏘고 말이나 달리면서 날을 보냈는데 어느덧 연말이 다 된 것을 보자 불현듯 깨닫고 공명이 내게 금낭 3개를 주시면서 남서에 이르는 길로 첫째 주머니를 열어보고 연말에 가서 둘째 주머니를 열어보고 또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셋째 주머니를 열어보면 그 안에 신출귀몰한 계책이 들어있어서 가히 주공을 보호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제 이 해도 저물어 가건만 주공께서는 여색을 탐하셔서 얼굴도 뵐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둘째 금낭을 열어본 다음에 계책대로 해야만 할까 보다 하고 금낭을 열어보고 나서 원래 이런 신묘한 계책이었구나 하고 그 길로 부당으로 가서 현덕을 뵙겠다고 청했다. 시녀가 들어가서 조자룡이 긴급히 여쭐 말씀이 있어서 귀인을 잠깐 뵙겠다고 합니다 하고 고해서 현덕이 불러들여 묻자 조우는 짐짓 깜짝 놀라는 모양을 하고 말했다. 주공께서는 화당 안에 깊이 들어앉아 계시니 형주 일은 생각도 않으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처럼 당황해 하는가? 오늘 아침에 공명이 사람을 보내셨는데 조조가 적벽 싸움에서 군사들이 몰살당한 원한을 풀려고 정예병 50만 명을 일으켜서 형주로 쳐들어오는데 형세가 심히 위급하니 주공께서 곧 돌아오시랍니다. 그러면 부인과 상의해봐야겠군. 부인과 의논하셨다가는 주공을 돌아가시게 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말씀을 마시고 오늘 밤에 바로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으면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자네는 잠시 물러가 있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우는 일부러 두어 차례나 재촉을 더하고 물러나왔다. 현덕이 안으로 들어가서 손부인을 대하여 말없이 눈물만 흘리니 손부인이 이를 보고 물었다. 장부께서는 어찌하여 이렇듯 번뇌하십니까? 생각해보매 나는 일신이 타향으로 떠돌아다니며 생전에 양친 봉양을 못했고 또한 조상의 제사도 받들지 못하니 나같이 대역 불효한 자가 어디 있으리까? 이제 머지않아 새해를 맞게 되매 자연히 마음이 울울해서 그럽니다. 장부는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자룡이 들어와서 형주가 위급하다는 말을 했기에 형주로 돌아가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지요. 현덕은 손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했다. 부인이 이미 알고 계시니 내 어찌 감히 속이리까. 내 가지 말자고 하니 만약에 형주를 잃는 날에는 온천하 사람들의 비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가자니 또한 차마 부인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번뇌하는 것입니다. 첩이 이미 군자를 섬기는 터이니 군자가 가시는 곳이면 첩은 어디고 함께 따라가겠나이다. 부인의 마음은 비록 그러하나 국태와 오후가 부인을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그를 어찌하리까. 부인이 만약에 나를 가엾게 생각하시거든 잠시 이별하게 해주시지요. 현덕은 말을 마치자 눈물을 비우듯 흘렸다. 이 광경을 보고 손부인은 좋은 말로 위로했다. 장부는 그렇듯 번뇌하지 마세요. 첩이 모친께 어떻게든지 말씀을 여쭈어 기어이 떠나라는 분부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국태께서는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오후가 필연 못 가게 막고 말 것입니다. 손부인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그럼 첩이 당신과 함께 정월 초하룻날 모친께 세배 드릴 때 같이 강변에 나가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노라는 핑계로 하직은 고하지 말고 그대로 떠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현덕은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살해했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누설하지는 마십시오. 이렇듯 두 사람이 의논을 정하고 나서 현덕은 가만히 조운을 불러서 일렀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자네는 먼저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가 관도에서 기다리고 있게.
내가 조상께 제를 지내러 간다는 핑계로 부인과 함께 빠져나가겠네. 조우는 이를 응낙했다. 건한 15년 정월 초하룻날 오후가 문무 관원들을 당상에 크게 모았다. 이때 현덕과 손부인은 들어가서 국태에게 세배를 드렸다. 연후에 손부인이 나서서 저의 지아비가 부모님과 조상 어른의 분류가 모두 탁군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주야로 비감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시니 오늘 강변에 나가서 멀리 북쪽을 바라고 제사나 드려볼까 하여 모친께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하고 고하니 국태가 이는 효도인데 어찌 내가 맞겠느냐. 내가 비록 내 시부모를 뵙지는 못했으나 내 남편을 따라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역시 며느리 된 도리이니라 하고 흔쾌히 허락했다. 손부인은 현덕과 함께 그에게 절하며 살해하고 물러나왔다. 손건에게는 감쪽같이 속이고 부인은 옷가지와 폐물 등 간편한 물건들만 가지고 수레에 오르고 현덕은 말을 탄 종자 두언만 데리고서 말을 타고 성을 나서서 조운과 서로 만났다. 500명 군사의 옹의를 받으며 남서에서 떠나는 길을 재촉했다. 이날 손권은 술에 대취했으므로 좌우 근시들이 부축해서 후당으로 들어가고 문무 관원들이 다 흩어졌다. 여러 사람이 현덕과 부인이 도망쳐버린 것을 알았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문 뒤였다. 손권에게 알리려 했으나 손권은 술에 취해 깨지 않았다. 그가 술이 깨었을 때는 오경이었다. 이튿날 손권은 현덕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급히 문무 관원을 불러서 의논했다. 장소가 있다가 말했다. 이 사람을 놓아보냈다가는 언제고 반드시 화가 생기고 말 것이니 급히 뒤를 쫓게 하십시오. 손권은 진무와 반장으로 하여금 정예병 5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 잡아서 돌아오게 했다. 두 장수는 영을 받고 떠났다. 손권은 현덕에 대해서 어찌나 원한이 깊었던지 서원에 놓인 옥벼루를 번쩍 집어들어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이것을 보고 정보가 말했다. 주공께서 그처럼 역증을 내시지만 제가 요량하기에는 진무와 반장이 그 사람을 잡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어찌 감히 내 영을 어긴단 말이오. 공주께서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하시고 천성이 엄정하며 강의하셔서 모든 장수가 다 두려워하는 터인데 이미 유비에게로 가셨으니 필시 한마음으로 떠나셨을 겁니다. 그러니 뒤를 쫓는 장수들이 만약에 공주를 뵈면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쓰겠습니까? 손권은 발끝노에서 차고 있던 검을 빼들고 장음과 주태를 불러서 영을 듣게 했다. 너희 둘이 이 검을 가지고 가서 내 누이와 유비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오되 영을 어기는 자는 바로 차말이라. 장음과 주태는 명을 받자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그 뒤를 쫓아갔다. 한편 현덕은 닿는 말에 채찍질을 더해서 길을 재촉하여 나갔다. 그날 밤 길에서 2시각을 잠깐 쉬고 다시 황망히 떠나서 거의 시상 경계에 이르렀는데 문득 돌아보니 뒤에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며 사람이 고하되 추병이 온다고 했다. 현덕이 황망히 조운을 보고 물었다. 추병이 이미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공께서 먼저 가십시오. 뒤는 제가 맡겠습니다. 현덕이 막 산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문득 한때의 군마가 길을 막고 나서며 앞에 선 두 대장이 소리를 가다듬어 외쳤다. 유비는 빨리 말에서 내려 결박을 받아라. 우리가 주 도둑의 장령을 받들고 예서 기다린 지 오래다. 원래 주유가 현덕이 도망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서성과 정봉으로 하여금 군마 3000을 거느리고 요충지에 진을 치고 그를 기다리게 하되 매양 사람을 시켜 높은 데 올라서 망을 보게 했던 것이다. 그는 현덕이 육로를 취한다면
반드시 이 길로 갈 줄을 짐작했던 것이다. 서성과 정봉이 현덕 일행의 인마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각기 병장기를 잡고 나서서 길을 막으니 현덕은 놀라서 황망히 말머리를 돌려 조운을 보고 물었다. 앞에는 막는 군사가 있고 뒤에는 쫓는 군사가 있어서 앞뒤로 길이 끊어졌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주공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군사가 3가지 계책을 금낭에 넣어 주셔서 둘은 이미 열어보아 다 효험이 있었습니다. 셋째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은 위급한 때 가서 열어보라고 분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급하니 열어보기로 하지요. 조우는 이렇게 말하고 곧 금낭을 열어서 현덕에게 바쳤다. 현덕이 보고 나서 급히 수레 앞으로 가 손부인을 보고 말했다. 제게 마음속 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내게 하십시오. 전일에 오후가 주유와 공모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유비와 100년을 언약하게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실상 부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둬놓고 형주를 뺐고 형주를 뺏은 후에는 나를 죽이자고 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부인을 미끼로 삼아 나를 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온 것은 부인에게 남자 못지않은 도량이 있어서 필시 나를 어여삐 알아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오후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형주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돌아갈 계책을 도모했더니 다행히도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이제 오후가 사람을 보내 우리의 뒤를 쫓고 주유가 또 사람을 시켜 우리 앞길을 막고 있으니 부인이 아니고는 이러한 화를 풀 사람이 없소이다. 그러나 만일 부인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 수레 앞에서 죽어 부인의 덕이나 보답할 수밖에 없을까 합니다. 듣고 나자 손부인은 노하여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나를 친혈육으로 알지 않는 바에야 내가 또한 그를 볼 까닭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위급함은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즉시 종자에게 분부하여 수레를 몰고 앞으로 나가며 발을 걷어올린 다음 친히 서성과 정봉을 보고 꾸짖었다. 너희 둘이 모반하려 하느냐? 서성과 정봉 두 장수가 황망히 말에서 내려 병장기를 땅에 버리고 수레 앞에서 예를 갖추고 아뢰었다. 어찌 감히 모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 도독의 영을 받았기로 이곳에 군사를 주둔하고 유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손부인은 대로했다. 주유 역정놈아, 우리 동호에서 내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현덕은 바로 나라의 황숙이시오 또 내 부군이시다. 내가 이미 모친과 오라버님께 말씀을 여쭙고 형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너희 둘이서 산 밑에 군마를 깔아놓고 길을 막고 나서니 그래 우리 부부의 재물을 노력할 생각이냐? 서성과 정봉은 입을 열어 빌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인께서는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곧 주 도독의 장령입니다. 너희는 주유만 무섭고 나는 무섭지 않단 말이냐? 주유가 너희를 죽일 수 있으면 나는 주유를 못 죽일까? 손부인은 주유를 가지고 한바탕 욕을 한 다음에 종자를 꾸짖어 수레를 밀고 앞으로 나가게 했다. 서성과 정봉은 속으로 우리가 신하로서 어찌 감히 부인을 거역하랴 라며 생각했고 또한 조운이 노기가 등등해하는 것을 보고는 그만 군사들을 한옆으로 비켜놓으니 큰 길을 틔워서 일행을 지나가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사오리도 채 못 다갔을 무렵에 등 뒤로부터 진무와 반장이 쫓아왔다. 서성과 정봉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진무와 반장 두 장수가 자네들이 놓아보낸 것은 잘못일세. 우리 두 사람은 오후에 분부를 받고 저들을 잡아가려고 온 길이야. 하고 말해서 네 장수는 군사를 한데 합쳐 길을 재촉해서 뒤를 쫓았다. 현덕은 한창 가는 중에
배후에서 또 함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듣고 손부인을 향하여 물었다. 뒤에서 추병이 또 오니 이를 어찌하리까? 장부께서는 먼저 가십시오. 제가 자룡과 함께 뒤를 맡겠습니다. 이리하여 현덕은 3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강변을 향하여 먼저 가버리고 자룡은 수레 곁에 말을 멈추고서 군사들을 쭉 버려 세워놓고 오는 장수들을 기다렸다. 네 장수는 손부인을 보자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손을 맞잡고 그 앞에 섰다. 부인은 곧 입을 열어 물었다. 진무와 반장이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주공의 분부를 받들고 부인과 현덕을 모시고 돌아가려 왔소이다. 부인은 정색하고 필시 내 놈들이 우리 남매를 이간질해서 불화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미 황숙에게 시집을 갔으니 오늘 돌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과 사사로이 도망치는 것과 다를 뿐더러 내가 모침께 말씀을 여쭈어 부부가 함께 형주로 돌아가라는 분부를 받은 터인데 가령 우리 오라버님이 오신데도 역시 예를 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둘이서 군사의 위엄을 믿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기냐? 네 장수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각기 속으로 저분은 만년이 지나도 역시 오후와 남매간이요. 또 겸하여 국태께서 주장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오후로 말하면 효성이 지극한 분인데 어찌 모친의 말씀을 거스릴 까닭이 있는가. 내일이라도 역증을 내신다면 우리만 꼴이 아니지. 차라리 인정이나 쓰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며 보니 군중에 현덕은 없고 다만 조운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해볼 태세였다. 네 장수가 연방 네네 하고 뒤로 물러나니 손부인은 수레를 재촉하여 곧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서성이 있다가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주 도독을 가서 뵙고 이 말씀을 하세 하고 말했으나 다들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호련 한때의 군사가 질풍처럼 몰려들었다. 자세히 보니 곧 장음과 주태다. 두 장수가 물었다. 장군들은 유비를 못 보았소. 네 사람이 새벽에 여기를 지났으니까 반나절이나 되었는가 보 라고 말하자 장음이 어째서 잡지 않았소? 라고 했다. 그러자 네 사람은 각기 부인이 하던 말을 이야기했다. 듣고 나서 장음은 그러지 않아도 오후께서 그것을 염려해서 검을 주시며 당신의 메시부터 먼저 죽이고 다음에 유비를 배되 영을 어기는 자는 즉시 참아라 하셨다오 하고 말했다. 네 장수가 간지 오래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하자 장음이 다시 저들은 결국 보병이니 급히 가지 못했을 거요. 서장군과 정장군은 곧 가서 도덕계 고에서 수로로 쾌선을 타고 뒤를 쫓도록 하고 우리 네 사람은 육로로 뒤를 쫓되 어쨌든지 잡는 대로 죽여야 하고 그들 말은 아예 듣지 맙시다. 라고 했다. 이리하여 서성 정봉은 말을 달려 주유에게 고하러 가고 장음, 주태, 진무, 반장 네 사람은 군사를 거느리고 강변으로 쫓았다. 한편 현덕 일행 인마는 시상에서 제법 멀리 떠나와 유랑포에 이르자 적이 마음이 놓여 강변으로 나와 배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둘러보아야 강물만 망망할 뿐이지 도무지 선척이 없다. 현덕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니 조은이 보고 말했다. 주공께서 호구를 벗어나 우리 경계에 가까이 오셨으니 제 생각에는 군사께서 필시 준비가 있을 것 같은데 무얼 걱정하십니까? 현덕은 듣고 나자 불현듯이 동호에서 그간 번화하게 지내오던 일이 머리에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오나라 총나라 서로 혼인했을째 주옥으로 휘장 꾸미고 황금으로 집 지었네. 누가 능히 일개 여인을 천하와 저울질해서 유랑이 삼국 정립할 듯 바꾸려 할 줄 알았으리. 현덕이
조운을 시켜서 앞으로 나가 배를 찾아보게 했는데 호련 고하는 말이 뒤에서 티끌이 하늘을 가리며 일어나고 있다 한다. 현덕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니 군마가 땅을 까맣게 덮고 지쳐 들어온다. 연일 달려오느라 사람은 곤하고 말은 지쳤는데 주병이 또 들이닥치니 죽어도 묻힐 땅이 없구나. 현덕이 탄식하는데 함성은 점점 가까워 온다. 한창 황급한 판에 난데없는 돛담배 20여 척이 강언덕의 일자로 들어와 닿았다. 천행으로 여기 배가 있으니 빨리 타십시다. 우선 건너편으로 건너가 놓고 다시 좋을 도리를 차리시지요. 조운의 말에 현덕이 손부인과 함께 바쁘게 배에 오르고 자기도 군사 500명을 데리고 배에 탔는데 이때 선창 안으로부터 머리에 관건을 쓰고 몸에 도복을 입은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며 나온다. 경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은지 오래입니다. 그제야 보니 배 안에 선객처럼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형주 수병이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는데 그 뒤에 곧 잇따라 내장수가 달려들었다. 공명은 껄껄 웃고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 이미 죄다 알고 방책을 정해둔 지 오래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주량에게 말을 전하되 다시는 미인기를 쓰지 말라고 해라. 언덕 위에서 화살을 어지러이 쏘았으나 배들은 벌써 멀리 나간 뒤였다. 장음 등 네 장수는 벙벙하니 멀어지는 배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현덕이 공명과 더불어 한창 배를 몰고 가는데 문득 강 위에 함성이 크게 진동했다. 돌아보니 무수한 전선이 쫓아오는데 수자기 아래 주유가 몸소 싸움에 익은 수병들을 거느렸으니 좌편은 황계요, 우편은 한당으로 그 기세가 달리는 말과 같고 빠르기는 흡사 유성이라 점점 가까이 쫓아 들어오고 있었다. 공명은 배를 북쪽 언덕에 대고 배에서 내려 모조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수레와 말을 타고 달아났다. 주유가 강변으로 쫓아 들어와서 역시 모두 육지에 올라 뒤를 쫓는다. 대소 수병이 다들 보행이요. 다만 앞장선 군관들만 말을 탔다. 주유가 앞장서고 황계, 한당, 서성, 정봉이 그 뒤를 바싹 따르는데 주유가 이곳이 어디냐? 하고 묻자 군사가 저 앞이 바로 황주 경기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때 바라봄에 현덕의 군마가 멀지 않아서 주유는 힘을 다해 뒤를 쫓으라고 영을 내렸다. 그러나 한참 뒤를 쫓는 가운데 호련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산골짜기로부터 한때에 칼을 지닌 군사들이 지쳐나오니 앞장선 대장 하나는 곧 관원장이었다. 주유는 그만 깜짝 놀라서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운장이 그 뒤를 쫓았다. 주유는 그대로 말을 놓아 도망쳤다. 한창 달아나는 중에 좌편으로부터 황충, 우편으로부터는 위연이 군사를 몰고 지쳐나와서 동호 군사는 크게 패했다. 주유는 급급히 배 위로 올라갔다. 이때 언덕 위의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외쳤다. 주랑의 묘한 계책은 천하를 편안케 하리로다. 부인을 잃고 군사마저 잃었구나. 주유는 노하여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서 한번 죽기로 싸워보자 하고 외쳤다. 그러나 황계와 한당이 이를 극령 말렸다. 주유는 속으로 내 계책이 끼어지고 말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서 오후를 뵐 것이냐 하고 생각하자 그만 뇌마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상처가 다시 찢어져 배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여러 장수는 곧 달려들어 그를 구호했으나 그는 인사불성이었다. 2번 써본 꾀에 모두 다 틀어지니 분한 중에 창피한 맘 억제할 길 없구나. 주랑의 목숨이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